애매모호한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국무위원과 마지막 소명 애매모호한. 네,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살짝 좀 말씀을 드렸죠. 모두가 한덕수 대행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싶은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들어보고 올까요?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 어디를 수식하는 형용사냐라는 거죠. 마지막 공직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행으로서는 마지막이고 이제 대통령의 길을 가고자 한다라는 얘기인 것이냐.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애매모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 문구 내용대로 그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네. 더군다나 그 자리가 국무회의였고 그러니까 미국의 통상 상호 관시에 부과돼 가지고 정말 모든 국가적 역량과 능력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이제 갈고 닦은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네. 그런 또 네트워크를 또 활용해서 잘 대처하겠다. 이게 자신의 마지막 국가를 위한 소명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 그대로라면은 공직자로서의 국가적 소명을 다하겠다. 그런 각오를 피력한 그런 이상 이하도 아닌데. 네. 근데 이분이 어찌됐든 간에 계속 이제 뭐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도 올라가고 또 당내 지금 많은 현역 의원들의 분위기 자체가 국민의힘 경선에 어떤 경우로든 참여시키겠다는 그런 또 흐름이 있으니까 네. 이 마지막 소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억측이 난무한 것도 사실이죠. 네. 지금 첫 이 말씀을 애매모호합니다라고 말씀을 오늘 떼셨어요.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공직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싶지만 또 그렇게 볼 수만 없는 측면도 뭔가 지금 주변에 나오는 얘기 좀 정황상으로 보면 좀 분위기가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박수현 의원님 사실 안 나올 거면 또 불출마 선언을 하면 되는데 불출마 선언은 지금 안 하고 있군요. 여론조사 후보군에 들어갔는데 빼주세요란 말도 지금 안 하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통상 사람에게 뭐 좀 요구되는 또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우리가 인의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서울에 뭐 동대문서부터 남대문 쭉 4개의 대문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조선시대에 졌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치인, 지도자에게 이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섬기는 기본적인 자세이고 덕목인 것 같은데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께서 참 겉으로 보면 인의예지를 갖추신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를 좀 보고 있고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네. 더욱더 네. 대통령 출마가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아하. 좀 평가를 합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네. 나 그런 뜻 없다. 황교안 전 대행도 5일 만에 아니라고 분명히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매모호한 한이 아니라 더욱 분명해지는 한 이렇게 아하.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애매모호한 한이 아니다. 아주 분명해지는 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늘 관련해서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큰 뭐 구덩이 같은 게 쭉 있습니다. 네, 여기 관세 전쟁이라고 적혀 있죠. 이 관세 전쟁에 지금 외줄이 하나 있고요. 이 외줄을 타는 사람이 바로 한덕수 대행이다라는 거예요. 한덕수 대행 지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지금 이 외줄을 타고 있는데 뒤에 누군가가 있죠. 잠깐 이거 드시고 가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직권남용, 직무유기 고발. 한 사발이다라는 거죠. 잠깐 바빠도 이거는 좀 먹고 가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박수현 의원님. 사실 이게 지금 뭐 만평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어제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또 이제 고발을 했어요.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하고 뭐 직권남용이고 그리고 이제 상설특검 안 한 거 이거 지금 뭐 유기 아니냐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 지금 관세 전쟁 중에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내용이 약간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 시점에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이것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가가 지금 우리의 최대 과제가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관세 전쟁의 한덕수 대행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세 전쟁은 결국 트럼프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판을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핑계 대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잘못을 그런 핑계로 덮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민주당도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말 받드는 그런 측면에서 탄핵보다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런 어떤 법적인 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경고를 강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와중에 민주당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가 아니라 민주당도 국민의 걱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을 바로 하지 않고 바로 저런 고발 조치를 하면서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대로 하면 탄핵을 해도 마땅한 지금 상황이지만 지금 관세 상황, 이 관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런 이 위급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래서 고발 조치로 좀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한덕수 대행은 관세 전쟁을 핑계로 자기 정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성태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명대 민주당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 이제 조기 대선 후보로 거의 기정사실로 확정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상수에 두고 이제 이 보수 진영에서는 어느 후보가 그런 맞소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네. 계속 지금 기존에 잠룡들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결과치를 보지만은 네. 그렇게 희망적인 결과치가 아직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보수 진영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정치 색채가 이제 옅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제 근한 대행에 대한 그런 희망회로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네. 제가 이 정치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이 오랜 관료 생활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초기에 그냥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결단으로 과감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하. 결심은 어려워져요. 과거에 네. 고건 전 총리가 그랬고 특히 2017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때 반기문 유엔 총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실질적 대선 후보 문재인 당시 후보보다 높은 국민 여론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누리당의 후보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새 집을 지어달라. 그게 이제 바른정당인데 바른정당을 막상 만들어 놔도 그다음에 자신이 그 바른정당에 대해서 정치적 우산 아래서 대선 행보를 가져갔으면은 민주당에서 그냥 한 20일 때려버리니까 그 정치적 우산 속에 있었으면 그게 정치적으로 대응을 했을 건데 자기 애교 관료 중심으로서 그냥 이게 대응하다가 그냥 드롭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한덕수 지금 대행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게 아무리 러브콜을 보낸다 하지만은 네.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은 민주당 그 하살과 공격에 견뎌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정치적 소신 결심이 서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국민의힘 정당 정치 안에서 우산 속에서 다른 후보들과 경쟁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죠. 네. 지금 김성태 의원님 말씀은 내가 지난 2대 정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마음이 섰으면 관료로 있다가 지금 정치 이 소위 말해서 여의도 정치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 빠른 결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거 안 된다. 그러면서 살짝 러브콜을 보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하시면서 보내시기도 했어요. 네, 빨리 우산 속으로 들어와라. 라는 말씀도 하시긴 했습니다. 네. 만약에 우산 속에 들어올 거면 오늘이 마지노선이죠. 오늘까지 사실 이 후보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노선인데 과연 들어올 것이냐. 이 외줄의 끝에 여기에 관세 전쟁 지나면 여기에 이제 대선 출마의 길이 이어져 있는 건지 안 이어져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 한덕수 대행 아무 말 가타부터 말이 없는 상황이죠. 말이 없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출마 입도 안 뗀 한덕수 보수 2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견제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출마합니다 안 합니다. 출마의 출자도 치읓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2위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였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1위는
이재명 후보예요. 48.8%. 그런데 이제 아까 여권의 2위다라고 말을 했죠. 1위는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덕수 후보. 사실 여권으로 보는 게 맞냐 아니냐 뭐 논란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 국민의힘에서 러브콜을 보내는 측면을 좀 고려해봤을 때 여권이라고 본다면 2등이었다라는 겁니다. 10.9 이후에 8.6이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입도 안 뗐는데 2위면 입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김성태 의원님. 근데 또 한켠에선 입도 안 뗐는데 2위라고 하지만 사실상 또 김문수 후보랑 입된 김문수 후보랑 지금 현재 뭐 별반 차이가 한 2%포인트 남짓 아니지 않냐. 그러면 내 식구 키우는 게 난 거 아니야. 굳이 용병 데리고 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국민의힘 입장은 참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그래요. 네. 만약 그럼 지금 현재 한덕수 대행이 정치 세치였고 그동안 역대 올해가 강복 80주년, 헌정 76주년이지만은 네. 대한민국 이 정치사에서 이렇게 양 진영이 3년 동안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과도한 이 입법 권력의 대총들은 국민들을 정말 불행하게 만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양 진영의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오로지 그냥 대한민국의 이 위기만 지금 경제적 통상적 문제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누구냐 했을 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덕수라는 사람을 네. 떠올린 건데 이 사람을 떠올리다 보니까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대선 준비를 한 우리들의 저 잠룡들이 이 선수들도 괜찮은 선수들인데 이 조기 대선판에 국민의힘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상황인데 네. 그나마 이 후보들이 온전하게 치열하게 처절함으로 당내 경선을 치러야 자신의 이미지도 부각되고 자신의 비전 정책이 또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건데 지금 한덕수 이제 대행 때문에 다 묻히게 돼 있어요. 흥행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러기도 저러기도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이다라고 좀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까 제목에 그랬죠. 입도 안 뗐는데 어쨌거나 여권의 뭐 2위 얘기가 나온다. 그럼 그러면 입대면 이재명 후보랑 뭐 비등비등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는 건지 뭐 직무유기 뭐 이 직권남용 고발을 하는 건 나는 위기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또 나옵니다. 입을 떼 봐야 저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음. 왜 그러냐면 제가 네.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숙의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국민이 정말 기가 막혔을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또 분노가 심하실까. 본인이 온 국민이 지난 작년 12월 3일 날 다 지켜본 그런 불법 위헌 비상계엄을 해놓고 어제 다 잡아떼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루라도 이런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가졌었나. 부끄러운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은 뭘까요? 계속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흘리기를 하고 있잖아. 이것은 국민의힘의 대선에 계속 정치에 어떤 식으로는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네. 한덕수 대행이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불출마 막 선언하는 거 보면 무엇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영향력이 지금 이 판에 작용하고 있어서 자신의 아바타를 이 조기 대선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런 한덕수 대행이 누굽니까? 그런 12.3 불법 비상계엄을 말리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내란에 그런 혐의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부끄러워서라도 탄핵된 대통령을 모신 총리라면 사표를 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탄핵 심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연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탄핵을 인용하면 국정에 미치는 혼란과 이런 것들을 염려한다라고 해서 탄핵을 기각시킨 거예요. 네. 본인이 잘못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국정을 잘 돌보면서 전념해서 이 안정을 시키도록 정말 죄스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나와서 저렇게 이름을 내려고 합니까? 이 국민의 심정은 아마 그럴 것이기 때문에 입을 떼봐야 지금 이상 나올 리가 없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덕수 총리 제발 국정에 전념하는 공직자의 마지막 모범으로 국민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네.
굉장히 세게 좀 말씀을 하셔서 민주당 입장인가 그러는데 국민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끝이 났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선대위 캠프 꾸리면서 네. 공보단장 한 사람 제대로 던데. 원래 이분이 이렇게 세게 안 하는데. 네. 이번에 또 홍보단장을 또 맡기도 하셨죠.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은 이거예요. 이 지금 한덕수 대 입대 받자 뭐 그닥 효과 있겠어? 라는 말씀을 지금 또 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실 이 아까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 현재 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당 밖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당 안에도 나도 나오겠다, 나도 나온다라고 손든 사람만 거의 한 1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도부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 당의 경선 원칙은 명확합니다. 모든 후보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고 같은 기준 아래 경쟁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어떤 후보한테도 불이익을 주는 일도 옹립하는 일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차출설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부 뒤늦게 특정 후보 옹립 없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 뒤늦게 옹립 없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진 계속된 게 좀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난주 일요일 날 몇몇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동안 뭐 한덕수 총리 이렇게 차출에 동의를 구한 그런 의원들 한 5, 60명을 규합한 그런 대표적 성격을 가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덕수 이제 총리 이렇게 영입을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했죠. 하려고 했죠. 네, 긴급하게 이제 투톱 체제가 이제 그걸 만류를 해서 그냥 기자회견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이후에 이제 또 우리 당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름 이제 잠룡으로서 대선 준비를 한 심지어 어느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짓도 던지고 마지막 정치적 소임을 위해서 그냥 자신을 불사르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그냥 이미 그런 이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 대항마로서 별 가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자신들이 폐마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게 우습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도부가 부랴부랴 그걸 만류해서 말겠지만은 그 여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한덕수 대행께서도 이제 너무 이걸 이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럼 한덕수 대표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한교안 당시 총리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대선 뭐 55일 앞두고도 자기는 불출마한다. 네. 대행으로서 역할을 만족하겠다. 충실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입장 표명을 통해서 이걸 불식시키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간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나를 제대로 된 옹립 초대를 해라. 지금 후보자들은 여기 많은 후보자들은 다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네. 내가 그 판에 어떻게 뛰어드냐. 뭐 그런 시간을 또 기다리는 의미도 있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지금 현재 권한 대행의 그 고민의 시간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고민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고름이 살되고 호박에 뭐 줄 끊는다고 그게 수박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하고 이건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해서 고름이 살이 되지가 않는다.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김성태 의원님의 이 말씀에 국민의힘의 이 내부 지도부의 또 고민이 또 사실 여실하게 또 묻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두 한덕수 대행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덕수 대행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원식 의장 일단 먼저 이렇게 운을 뗐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오늘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양 교섭단체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을 했다. 이거는 헌법 무시냐, 국회 무시냐, 국민 무시냐라고 강하게 좀 우원식 의장 비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한 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 오후 일정이 많아서 출석이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예. 참석한 전례가 없지 않느냐? 그럼 대통령이 대정부 질문에 하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한 대행은요, 우리 국민께서 이번에 다 잘 아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지위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어요.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가장 소극적으로 현상 유지적 성격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헌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12월 26일 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국회목 3명을 권한 대행은 다른 판단하지 말고 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의 이 소지가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헌법 96조에 있는 사항이에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 당연히 국회에 출석해 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 96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원식 의장이 이야기했듯이 대행이든 또 국무총리든 누가 됐든 기록을 따져보면 국회에 출석 요구를 받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렇게 무단으로 출석을 하지 않은 전례가 없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대행은 오후에 일정이 많아서 참석하지 않았다. 우선 국회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권한과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불법 비상계엄을 했다면 한덕수 총리 역시 제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서 또다시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그리고 헌법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국민의 요구는 이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살리라는 것인데 총리가, 최고위 공직자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 지금 말씀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대행은 그 지위가 다르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린 것도 드러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방구 말이 없이 불출석한 건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 아니겠느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성태 의원님 짧게. 그런데 이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당시 권한 대행이 대국회 상대를 어떻게 했냐. 네. 이걸 이제 참고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이제 당시 한교안 권한 대행 입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기 이전까지는 국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헌재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올곧이 권한 대응으로서 그러니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의 민첩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한시도 국정에 소홀해질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대정부 질의에 본회의장에 가서 의원들의 호통, 야단 맞을 것도 맞겠지만은 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교안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전국에서도 이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대국회에 가서 질의 답변 이 시간을 갖다가 국회에서도 그때는 익스큐즈가 이루어졌어요. 논란이 안 됐어요. 그런데 유독 이번에는 논란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좀 짧게 아쉽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원식 의장의 이야기는 네. 김성태 의원님 말씀도 맞으세요. 네. 뭐 당연히 그렇게 익스큐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황교안 대행 시절에도 대행이라 하더라도 국회에 내가 이만저만해서 출석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는 밟아서 출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도 네. 하지 않는 것은 이 시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국회 무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좀 정리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화면 전과 후가 다를 수 있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오는지에 대해서는 가다부터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또 주셨습니다. 네. 근데 어제 한대행이 불출석한 부분, 이 한대행의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대행이 출마하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이제 불출석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출마하는지 여부가 대정부 질문 의원들 질의 상황에서도 이슈가 됐다라는 거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세계관을 볼 때 서로 무언가를 거래하고 나서
유력 대선 후보라는 말을 들은 것 아니냐? 도대체 뭘 팔아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문제될 만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전 말씀하신 그런 식의 통화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나한테 왜 그걸 물어보지? 약간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고요. 네, 제가 대답할 사안은 아닌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런 얘기를 뭐 한 건 없어요라고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만 봐도 이 지금 한덕수 대행한테 얼마나 많은 관심들이 쏠려 있는가 여부가 사실 보여지는 부분인 거죠. 근데 사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질문, 뭐그 대정부 질문에서 나오겠지. 요즘 다 이슈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예상 밖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좀 보고 오실까요? 내란 속에 윤석열은 파문됐지만 내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식과 사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공동정당으로서 예산을 한다고 합니다. 정치고 사망이고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셨죠? 어제 대정부 질문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병주 의원이 내란당 해산하세요, 사과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용히 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판이 좀 커져, 약간 뭐 벤치 클리어링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까지 지금 연출이 됐는데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 이렇게 정치 도의상 전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저 발언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내용은 도발은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쉽게 말하면 자신의 정치적 어떤 입지를 위한 한마디로 도발 행위입니다. 저런 게. 저게 이제 민주당 강성지청, 흔히 말하는 특히 이재명 대표의 팬들 개딸들에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연출해서도 안 될 내용을 저렇게 해서 도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 상황에서도 심지어 내란 정당으로 치부도 모자라 가지고 자신들의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나면은 내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 이거야말로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권영진 의원이 당내 소장 개혁파로 과거에 18대 의원들부터 상당히 그래도 대구시장을 두 번 하면서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사람이에요. 네. 지금 국토교통위 간사를 하지만은 그 국토교통위에서는 파행 한 번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아주 여야 간에 협치를 많이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죽하면은 저렇게 화가 나가지고 내란 정당에 그런 뭐 그렇게 내 모르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 정당을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를 갖다 해산시켜 버리겠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거기에 이제 권영진 의원께서 격분한 부분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죠. 네. 그 지금 말씀은 점잖은 권영진 의원이 저렇게 나선 거는 김병주 의원이 도발을 먼저 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박수현 의원님. 아마 어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바로 있었고 저 몸싸움하는 저 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도 그렇군요. 그 다른 바로 신문에는 앞자리. 제 얼굴이 나왔는데 제가 몸싸움한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 자리에 와서 싸워가지고 우리 박수민 의원님이 시켜도 안 하시고. 아, 네, 네. 예, 아마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서로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김성태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민주당 때문에 그렇다라고 민주당을 지목하셨어요. 줄탄핵을 했다, 예산 삭감을 했다, 뭐 다 기승전 민주당 탓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도발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거보다 더 큰 도발을 민주당은 받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민주당 때문에 불법 비상계엄을 했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입만 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민주당 때문에 비상계엄이 일어났다. 이만큼 모욕적인 도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기에서 계속 지금 조금 아까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저 유명한 지도자들이 전부 윤석열, 저희는 내란 수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관저에 가서 낙점을 받기 위해서 면담을 한다거나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서 마치 윤심을 얻는 후보가 되겠다는, 이렇게 해서 국민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이러한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이다라고 이야기 못합니까? 민주당은 그보다 훨씬 더 내란 계엄 유발 정당이라는 모욕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서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고 민주당이 유발했다, 도발했다라고 우리 아주 제가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마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예, 이것은 서로의 정치적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국회에서 저렇게 싸움하는 저런 모습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저런 모습은 국민께 보여드리면 안 되죠. 예. 네. 처음에 약간 수위가 좀 높게 올라가는 듯 하긴 했지만 결론은 마무리는 아무래도 아름답게 좀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떤 경우에도 몸싸움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대정부 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죠. 하지만 오늘은 이런 모습은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